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물리학 1 제2장 제3강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에. 그래서 오늘은 열화학, thermochemistry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hermochemistry에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 배웠고 엔탈피 배웠거든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때는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pressure constant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엔탈피를 주로 다루고 싶어 합니다. 부피가 일정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열을 측정해서 내부 에너지를 잴 수가 있어요. 부피가 일정한 경우에는 에너지를 다루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스턴트 프레셔, 대기압상에서 반응을 하니까 엔탈피를 가지고 반응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죠. 이런 것을 칼로리메터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모든 실험을 다 그때그때마다 하질 않기 때문에 어떤 화합물이 표준 상태에서 갖는 고유한 엔탈피 값을 우리가 쭉 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반응물들이 반응을 해서 그런 생성물이 될 적에 생성물들의 엔탈피 값, 상태잖아요. 생성물 상태. 그래서 이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물, 그런 반응물들의 엔탈피 값을 빼주게 되면 그 반응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탈피를 일단 다룬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엔탈피가 익스텐시브, 세기가 아니라 크기 성질이에요. 크기, 그리고 스테이트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바가 붙어있는 몰라 프로퍼티죠. 바가 붙어있는 이거 몰라 프로퍼티인데 몰수를 곱해서 전체를 다 더해주게 되면 그 개에 있는 모든 스피시스에 대해서 전체 엔탈피 변화, 물론 물질의 양의 변화에 따라서 그 엔탈피 변화를 측정 내지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반응물 상태의 엔탈피 값, 생성물 상태의 엔탈피 값 알면은 생성물이 반응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엔탈피 변화를 알 수 있다. 이게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응을 정의하는데 책에서 예를 들었던 것은 2분의 1의 H2O에다가 O2가 돼서 우리가 H2O 되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이런 반응이라고 하면 이걸 반응을 어떻게 쓸 거냐 할 때 생성물에 있는 계수, 여기는 2분의 1과 1이라는 계수가 나오는데 생성물 계수는 플러스라고 반응물 계수는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반응을 써주죠. 그래서 이것은 H2 마이너스 2분의 1 H2 플러스 O2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O2 플러스 H2O 이퀄 0으로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반응물 쪽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반응을 써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준 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즉 모든 i가 1서부터 ns까지 가는 모든 스피시스에 대해서 그 계수 누i를 정하는데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말합니다. 그것이 생성물에 대해서는 플러스, 반응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H2O, O2, O2 그 물질들을 화학식을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누아이 컨스턴트를 가지고 그 반응을 일률적으로 다룰 수 있죠. 그러니까 생성물 상태는 플러스로 되고 반응물 상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나, 보통 우리는 이제 반응식을 적으면 100% 다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느냐 하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extent of reaction이라고 말하는데 뭘로 나타내냐면 이 크시로 나타냅니다. 크시는 3자 거꾸로 쓰고 위아래 이렇게 붙여줘요. 근데 그걸 보통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죠. 이 크시로 쓰는데, 이 크시로 나타내준데 맨 처음에 우리가 생성물이 ni0가 있었어요. i란 스피시스에 대해서 ni0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면 그것이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만큼씩 변하겠죠. 1몰 변할 때, 스토이키오메트릭 반응이 1몰 갈 때, 그래서 누아에다 반응의 정도를 곱해서 그 반응 시작할 때 이니셜, 그 반응 현재 ni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누아이하고 엔젤은 처음에 있었던 거고 누아이 그 사이가 반응돼서 생겨난 새로 생성된 몰수에 해당이 되죠.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 뭐 없어진 몰수 이게 마이너스 누아이가 마이너스 반응물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아이 곱하기 그 사이가 이 바로 델타 NR 결국은 이 식에서 이걸 미분해도 이건 상수니까 0이 되고 DNI가 어떻게 되겠어요? D 누아이 그 사이인데 누아이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아이 D 그 사이 이렇게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H는 사실은 DQP죠. 이건 프레셔가 일정할 때 열량이 바로 DH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는 이와 같이 몰당 엔탈피 곱하기 몰수 곱하기가 반응 정도 그러니까 생성물이 생겨난 것만큼 반응물이 없어진 것만큼 각각에 대해서 전체를 다 더해주면 썸을 해주면 델타 H가 구해질 거고 전체적인 몰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단위 반응당 얼마 할 수가 있겠죠. 단위 반응당 얼마 이것을 우리가 엔탈피 반응 엔탈피 더 리액션 엔탈피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준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즉 아까 우리가 결정했던 스토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의 몰당 엔탈피 그 각각의 화합물에 대해서 반응물인 반응물, 생성물인 생성물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엔탈피 오브 리액션 그러니까 리액션 엔탈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컨스탄트 템퍼러처 앤 프레셔에서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히트 오브 리액션이 리액션 엔탈피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스탄트 템퍼러처 앤 프레셔 이런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온도 압력을 어느 곳이라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력은 보통 1바 또는 뭐 전 같으면 1atm 이거를 결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온도는 이제 보통 이제 책에서는 또는 표에서는 상온 25도 섭씨 298.15K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다른 온도에서도 이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스가 있고 리퀴드가 있고 솔리드가 있어요. 이런 것은 1바에서 또 주어진 온도 298.15K면 거기 또 1바에서 주어진 온도 또 1바에서 여기 어떻게 하나 1바에서 주어진 온도에 그것이 어떤 상태냐 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가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아이디얼 가스로 뭐 가상적인 아이디얼 가스로 가정을 하고 그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하고 고체는 그러니까 순수한 퓨어 리퀴드, 퓨어 크리스탈린 그 순수한 결정 그것을 표준 상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경우 그러니까 기체라면은 그 온도 25도씨 1바에서 표준 기체, 표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그 표준 상태,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 표준 상태라고 그러고 액체나 고체는 순수한 상태, 순수한 액체거나 순수한 결정 상태를 표준 상태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의가 되겠고요. 정의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용액이 될 경우에는 1바 일적의 그 온도에서 1몰랄리티, 1몰랄 농도 갖는 표준 용액, 아이디어 이상용액, 죄송합니다. 이상용액. 그것을 우리가 표준 상태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액을 다룰 때 보통 글루코스 이런 거는 이온화되질 않으니까 그냥 농도 1몰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랄을 나타낼 적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거 있어요. CL. 이거 녹게 되면은 보통 수용액이면 AQ 쓰잖아요. 근데 이걸 AI 이렇게 씁니다. 이건 녹으면 100% 다 해리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일단 말할 적에 디소시에이트 할 수 있는 거 스트롱 엘렉트롤라이트 이거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100% 다 디소시에이트 한다고 봐서 표준 상태는 AI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미 녹았어요. 그래서 Na 플러스가 됐어요. 이런 것은 AO 더 이상 여기서 디소시에이트 하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수용액이 됐을 때 표준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농도는 1몰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반응을 다 반응의 엔탈피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연력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물, 생성물, 물질들이잖아요. 그 화합물들마다 그 화합물들 각각에 대해서 엔탈피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참여하는 반응물과 참여하는 생성되는 생성물의 엔탈피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반응 엔탈피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생성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원소로부터. 그래서 원소 물질로부터 그 물질 일몰이 표준 상태의 원소 물질로부터 표준 상태에 있는 그 물질 일몰이 생성될 때 엔탈피 변화, 그걸로 그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그래요. 그럼 원소 물질들의 엔탈피는 표준 상태에 있는 원소 물질들의 엔탈피는 0으로 잡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엔탈피 값, 절대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Q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W 값을 합쳐서 이거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처음부터 얼마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을 수 없죠. 그렇지만 어떤 것들의 값이 0으로 잡으면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이걸 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은 어떤 물질 일몰이 그 엘리먼트로부터, 근데 다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엘리먼트로부터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그 물질 일몰이 생성될 때, 만들어질 때 그 반응의 엔탈피를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소 물질들, 아까 말씀대로 원소 물질들을 스탠다드 스테이트 때 그 값은 0으로 올 템퍼러처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298K에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또 1000K에서 엔탈피 포메이션 다 정의할 수 있는데 원소 물질들은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다 0으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에서 보는 거는 CO2의 엔탈피 포메이션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엔탈피 포메이션을 CO2도 결정을 해놨고 CO도 결정을 해놨어요. 자, 이럴 경우에 엔탈피 포메이션을 가지고 이 반응 엔탈피를 엔탈피 오브 리액션, 스탠다드 엔탈피 리액션 298.15K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의했으면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이 됐고 플러스 2가 되는 그런 경우죠. 그때 이 서메이션에서 이 누값이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될 경우는 이 CO의 엔탈피 포메이션 2배에서 그래파이트 엔탈피 포메이션 빼주고 CO2의 엔탈피 포메이션 1몰을 한 배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파이트가 원소 물질이죠. 이거는 원소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엔탈피 포메이션 값이 0.000입니다. 이건 기준으로 0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이거는 표에서 CO하고 CO2 것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벌써 찾아놨네요. CO가 마이너스 110.527이고 CO2가 마이너스 393.553 kJ/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0이니까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 일단 CO의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의 2배, 그리고 CO2 엔탈피 포메이션의 1배를 빼주면 이건 반응물이고 이건 생성물이기 때문에 여기 계산하면 170.468 kJ/몰. 단위가 이제 같은 것끼리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그래파이트를 0으로 봤었거든요. 이게 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라도 그래파이트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버크민스터 플로렌, C60라는 축구공 같은 문자, 보통 얘기하는 버크민스터 플로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60, C60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탄소예요. 그냥 순수한 탄소. 근데 어떤 걸 원소 물질로 하느냐? 그 표준 상태 298.15K 또 1바에서 가장 에너지 낮은 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됐고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는 1.9 kJ/몰이 이런 건 뭡니까? 에너지가 높아지죠. 흡열이 돼요. 그리고 버크민스터 플로렌 만들 때 34 kJ/몰이 흡열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높아요. 자, 그런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 오브 리액션을 보는데 보통 표준 상태는 298.15K를 중심으로 해서 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300
20K에서 하고 싶다. 표가 없거든요. 보통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CP 값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t 플러스 감마 t 제곱 뭐 하나 더 하면 델타 t 3승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알을 만들어서 이걸 t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적분할 때 이걸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되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값들을. 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표로 이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제네프 테이블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거나 온도 구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온도에서 표를 만들어 주거나 해야 되는데, 뭐 5000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 6000K에서 이 반응에 말하자면 엔탈피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는 일단 6000K에서 실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표준 상태에 있는 값을 우리가 아는 온도, 이 표에서 준 값들로 리액탄트의 값이 있고 프로덕트의 값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표에서 먼저 뭐 CO 만드는 그 예제에서처럼 구할 수가 있어요. 델타 엔탈피 오브 리액션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임의 온도 T, 아까 얘기대로 6000K 말하자면 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헤스의 법칙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총열량 불변의 법칙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thermodynamic cycle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modynamic cycle. 왜 그러냐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뭡니까? 상태 함수거든요. h가 가서 이 경로를 통해서 돌아오면 전체가 dh가 0이 되죠. 서머다잉 사이클이에요. 그건 상태가 문제지 경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이거나 이쪽 이렇게 간 패스나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이걸 알고 싶은데 이렇게 가는 패스. 그러니까 T에서부터 여기가 T고 여기가 298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일단 적분을 합니다. 이거 반대로 해야죠. T에서 298로. 근데 리액턴트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그 엔탈피, 그리고 298에서 T로, 이건 똑같이 써요. 이건 프로덕트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머다이내믹 사이클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했더니 상하하한 값을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 빼주면 되죠. 이때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썼으면 그 알파 베타 감마 그거를 갖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T로 적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앞에 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델타 RCP, 그러니까 이거의 차 해서 이거는 역시 계수와 각각 그 물질들의 고유한 CP 값으로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계산이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은 뭐 단순한 계산으로, 자, 이렇게 이것에 이제 델타 계산하지 않고 각자 하나씩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칼로리메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보통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콘스턴트 프레셔, P 콘스턴트, P가 콘스턴트인 경우에 P 콘스턴트에서 이제 작동하는 칼로리메타 열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량계 구성은 그 젖계가 있고요. 젖계가 있고 뭐 온도계가 측정이 있고, 이거 보면 재밌는데 A 반응물, B 반응물이에요. 이거를 이게 이제 물이 있고 리저버가 돼 있고 인슐레이션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듀아 플라스크라고 그러죠. 이게 진공 보온병처럼 생긴 거, 뚜껑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게 밀폐 용기예요. 이게 위에 터져 있지 않고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물이 레저바로, 그러니까 서머스태트로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작용하고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반응 이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휙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쏟아지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량계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요. 그럼 열이 나든지 열을 흡수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칼로리메타하고 이거 자체는 다 단열이 된 거거든요.
단열, 전체 개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칼로리메타하고 서로 상호간에 열을 주거나 받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칼로리메타 전체에서는 이 열량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칼로리메타 플러스 이 반응계 자체는 열량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또 반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은 겁니다. 이 1번 패스를 가나 2번 패스를 가나. 그런데 1번 패스를 갈 경우에라고 했던 거, 위에 거는 일단 온도가 T1에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최종 온도가 최초 온도 T1이었으니까 이 반응이 같다 그러고, 사실 감소 올라가잖아요, 온도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다 됐을 때, 프로덕트가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칼로리메타가 이 온도로 올라간다, 온도 변화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일단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리액턴트가, 그리고 올라가는 온도에서 반응이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칼로리메타하고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니까 델타 H가 0이에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나 이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구할 경우에는 이것이 0이었으니까 이것이 되겠죠. 이거 위에 걸 구할 때면 이것이 0이 되니까 리액턴트 값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자, 이 값은 결국은 이 프로덕트로 하는 경우, 이거는 이거 전체에 이것만 히팅이 되거든요. T1에서 T2로 이거의 그 연료량들의 합을 가지고 그리고 T2에서 T1만큼 온도 변화가 있는 거. 위에 패스를 가면은 리액턴트와 칼로리메타의 연료량을 가지고 온도차를 해서 그렇게 그 열량계가 작동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diabatic calorimeter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열이 되는 거예요.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단열이 됐는데, 이 경우에 지금 쓰는 거는, 여기서 보는 건 밤 캘로리메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또 오늘 여기 올라올 때 스튜디오 올 적에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보여줄 겁니다. 이 밤이 굉장히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서 두껍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 딱 체결을 해놓으면, 제가 이따 사진 찍어서 같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단단하죠. 물론 그래서 거의 아무리 압력이 크게 해서 반응을 시켜도 그 부피가 고정이 되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게 이렇게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 깎아서, 나사가 이렇게 나사로 돼서 이거 체결을 하고, 위에 이제 그 안전 밸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산소를, O2를 보통 30바 정도 채웁니다. 거기 샘플,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거지, 샘플 홀더가 있고, 샘플 홀더에 태울 물질들, 연소시킬 물질들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극이 하나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니크롬선 같은 거 열선을 하나 주고, 여기서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에 이제 스위치 연결해서 스위치 그린 거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스위치 연결해가지고 전지에 이렇게 볼트가, 상당히 높은 볼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딱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샘플을 여기다 놓고, 홀더를 놓고 체결해서 잠그고, O2 한 30기압 정도 충전을 시키고, 안전밸브 두는 이유는 여기서 반응하면서 이제 갑자기 압력이 크게 올라가면 혹시 터지지 않을 정도 이것이 그렇게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물속에다 집어넣죠. 이게 지금 파란색, 빨간색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정확히 먼저 재놓고, 바깥에 온적인 재는 거는 이제 이게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재놓고, 이제 딱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화가 돼서 안에 있는 게 산소가 굉장히 압력이 높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합니다. 완전 연소하고 그 연소율이 밖에 온도를 올리겠죠. 그 온도 차이를 가지고 단열이 돼 있으니까 그 개의 온도가 올라간 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뭐 산소통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그런 이제 칼로리, 요게 밤이 이렇게 여기 있네요, 사진이. 요게 밤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 상당히 단단한 그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게 있고, 완전히 체결이 되면 거의 뭐 오링으로 딱 해서 밀폐가 잘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칼로리메타, 밤 칼로리메타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밤 칼로리메타 여기 있는데, 애디아베틱 밤 칼로리메터인데 컨버스천 리액션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온도가 부피가 볼륨 콘스턴트에서 Q를 재면 그거는 인터널 에너지를 바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하고 엔탈피 변화로 변화시키고 싶으면 거기다가 사실 여기 뭐가 들어가요? 델타 PV가 들어가죠. PV가 들어가는데, P가 이상기체를 가정하면은 이게 P가 V분의 nRT가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V가 여기 있었을 때 델타 nRT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델타 V가 그쵸, 델타 PV가 되니까 V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델타 nRT가 된 거예요. 그 델타 n은 아까 그 몰수 변화. 근데 기체만 한 이유는 액체는 거의 부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 변화만 가지고 RT를 곱해줘서 이 차이를 내봅니다. 뭐 아래 보기에서 책의 그 보기에서 이 델타 H 구하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example 210이 그 문제인데, 실제로 거의 그 차이가 그 델타적 이 컨트리뷰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칼로리메터에서 에탄올을 연소시켰는데, 에탄올 그랬더니 여기서 나온 것이 1364 kJ/몰이에요. 25도에서. 이게 델타 U 값입니다. 델타 H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여기 지금 반응을 보면 에탄올을 연소시키고 3몰 들어갔죠. CO2가 2몰 생기고 물이 생겼어요. 이건 다 액체입니다. 이것도 액체고, 그럼 기체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체들은 거의 뭐 고체도 마찬가지 부피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그럼 몰수가 지금 기체의 몰수가 -3 플러스 2가 되죠. 반응물이 플러스 생성물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이 나온 겁니다. 몰수 변화가. 그러니까 델타 시그마 누 G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U는 아까 여기서 나온 거 봐도 그대로. 그 다음에 R 값이 8.3145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줄로, 이게 킬로줄이니까 줄포몰 K. 그 다음에 온도 298.15K. 그 다음에 이제 델타 N, 델타 누가 마이너스 1.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 보면은 K 없어지고, 그러니까 킬로줄포몰이 남죠. 여기서 킬로줄포몰 돼 있고, 그래서 이 계산하는 건데, 1364.34가 델타 U예요. 근데 1366.82. 그러니까 약 얼마나 될까요? 한 2.4.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00 정도 되는데, 델타 U가 1400 정도 되는데, 델타 U가 마이너스 14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델타 H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델타 PV 프레셔 볼륨 워크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온에 대한 것을 다루고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온들은 아까 상태가 이게 물에 녹아서 완전히 디소시에이트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디소시에이트 안 되는 상태까지 간 게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AO로 나타냅니다. non-dissociated 되는 거.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강산하고 강연기 반응하면은 중화 반응해요. 중화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살트가 만들어진 게 뭐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중화 반응의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일정합니다. 그래서 알짜 반응 보면은 OH-하고 H+O하고 그 중화되는 그 반응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55.835 kJ/몰이에요. 그런데 이 이온들은 물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반응마다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할 때도 해야 되고, 또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하고 할 때도 해야 되고, 많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다 completely isolated 된 거니까, completely dissociated 된 상태에서 더 이상 dissociated 되지 않는 ionic entity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떤 걸 하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소들을 기준으로 했듯이 수소이온이 만들어질 때 포메이션,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을 우리가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트롱 엘렉트로라이트가 100% 다 해리가 되는데, 그 스트롱 엘렉트로라이트의 그 상대 이온에 따라서 그 성질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상대 이온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H 플러스가 H2SO4에서 오든 HCl에서 오든 뭐 어디서 오든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아이온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이온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단 아까 이 반응이 이거죠. 그것이 이제 부호가 바뀌었어요. 뒤집어 놓으니까. 그래서 OH가 만들어지고 H 플러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만큼의 이 반응 자체의 반응 엔탈피가 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생성을 또 보니까 원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기체에서 액체 나오거든요. 표준 상태가 다 그렇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85.830 kJ/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반응을 이렇게 해보면 일단 H2하고 O2하고 반응을 하고 O2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OH- 생기고 H 플러스 생기고 이 반응이죠. 이거는 반응이 합쳐졌으니까 엔탈피도 합쳐줍니다. 그냥 그대로 합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값인데, 여기서 우리가 H2에서 H 플러스 만들어지는 반응 엔탈피를 0으로 잡아요. 이 반응에.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 값이 얼마냐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건 0이니까 이거가 얼마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포메이션 엔탈피도 0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잡습니다. 뭐 그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0으로 하고 그게 기준이에요. 이 반응 자체의 히트 오브 리액션을, 이거의 히트 오브 리액션을, 이게 0이니까 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의 히트 포메이션, 그것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게 0으로 잡히니까 여기서 이게 가는 게 0이니까 여기 이거의 연소 물질이네요. 그럼 이거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바로 이 값을 그냥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 이건 0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같은 값을 그냥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안 것은 뭐냐면은, 일단 수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정하면은 다른 이온들의, 여기서 이제 OH 카운터 이온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잡을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Cl- 생기는 반응인데, 이 Cl- 표준 생성 엔탈피도 이게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반응에 표준 생성 엔탈피, 반응 엔탈피가 Cl- 이온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이온들 생겼으면 플러스 이온들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온 스피시스의, 아이오닉 스피시스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다 표로 정하는 거고, 보통 온도는 298. 나중에 이제 이온을 다룰 때 학생들이 주로 우리가 이 물리화학에서 쭉 가는 게 보통 물질들만 해요. 그러니까 뭐 프로펜이 연소되고 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온들에 대해서 다룰 적에 좀 별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특히 우리 그 2장의 마지막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좀 우리가 이것을 해본 겁니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